꼭 지켜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할 주제는 진로 설계와 준비입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What is between B and D? It's C. Choices. 인간의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B와 D 사이에는 무수한 선택 choices가 있다고 합니다. 볶음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햄버거를 먹을까?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 보신 적은 없나요? 진로와 직업 수업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엔 여러분의 진로를 설계해 보고 준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나의 진로를 설계해 보고 준비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를 직접 설계해 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목표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의 위치를 알았듯이 진로 목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북극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자신을 이해하고 직업 정보를 습득한 후 자신만의 진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진로 목표를 수립할 땐 인생 전체의 장기 계획 및 고등학교 진학과 같은 단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진로 목표는 상황에 따라 계속 수정될 수 있음을 알고 꾸준하게 진로 목표를 탐색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만의 진로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장기적인 진로 목표와 단기적인 진로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진로 목표는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친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의사, 교사, 군인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봐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직업이 가장 적합할까 생각해 보니 의사, 간호사 등이 있을 수 있겠죠. 단기적인 진로 목표는 상급 학교 진학,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이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 진학해야 할 상급 학교에는 무엇이 있으며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보고 그것을 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진로 목표를 스마트하게 세워볼까요?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고객을 중심에 두고 근로자를 기업의 자산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등 현대 경영학에 가장 큰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목표 관리라는 개념을 통해 경영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 목표 관리 기법은 피터 드러커의 경영의 실제에서 처음 언급된 목표 관리에서 목표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입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를 알고 난다면 여러분의 진로 설계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는 SMART
T의 첫 글자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S는 specific의 첫 글자이고 M은 measurable의 첫 글자이고 A는 achievable의 첫 글자이고 R은 realistic의 첫 글자이고 T는 time related의 첫 글자입니다. 이제 하나씩 의미를 알아볼까요? 스마트한 목표 관리 중 S, specific, 좋은 목표는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합니다. 입니다.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 중 M, measurable, 좋은 목표는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영어 단어를 열심히 암기하겠다기보다는 목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매일 30개라는 측정 가능한 목표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 중 A, achievable, 좋은 목표는 실현 가능하여야 합니다. 입니다. 하루에 한 권씩 독서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은 학교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한 실현 목표이겠죠. 실현이 가능하도록 한 달에 한 권씩 독서를 하겠다라고 실현 목표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 중 R, realistic, 좋은 목표는 현실적이고 타당해야 합니다. 입니다. 내일이 시험이라면 하루 24시간 중 20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공부를 하는데 매일 20시간씩 공부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공부도 맑은 정신,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학습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라도 집중력 있게 학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 중 T, time related, 좋은 목표는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마감 기한이 있어야 합니다. 방학 기간, 이번 달 말, 올해 안에 등의 마감 기한이 있다면 좋은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목표 관리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진로 목표를 생각해보고 적어볼까요? 단기 목표도 괜찮고 장기 목표도 괜찮습니다. 다른 학생이 적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외교관이 되기를 꿈꾸는 이 학생은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영어 라디오 방송을 듣겠다고 합니다.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는 길에 매일 듣는다면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적어보셨나요? 여러분의 장기적인 진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기 진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로 목표를 세울 땐 반드시 스마트한 방법을 활용해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로 목표를 만들었나요? 진로 목표가 수립되었다면 이제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 경로를 계획하는 활동을 진로 목표 경로 탐색이라고 합니다. 진로 목표 경로 탐색 시 여러분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나만의 진로 경로를 독창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하게 똑같게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경로 탐색 시 한꺼번에 경로를 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계단을 올라가듯이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경로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로 탐색 시 다양한 정보 및 진로 체험 활동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진로 목표 경로를 실천하는 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아의 개념을 형성하는 자아 이해 단계. 두 번째, 다양한 정보 탐색 및 진로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단계. 세 번째, 다양한 정보를 통한 진로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실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기에 앞서 남은 중학교 기간 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학하기 전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교과 활동, 독서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봉사 활동, 대인 관계 활동, 시간 관리 활동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교과 활동입니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 등 수업 시간에 배우는 모든 교과목들을 충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과목별로 학습 방법이 조금씩 상이하므로 과목별로 자신만의 학습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독서 활동입니다. 중학생이라면 꼭 읽으면 좋은 중학생 필독서가 있습니다. 필독서뿐만 아니라 나의 진로와 관련된 독서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활동도 해봅시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교에는 1년마다 바뀌는 동아리도 있고 중학교 3년 동안 계속했던 동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서 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러분의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진로 활동입니다. 자유학년제 연계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직업체험 활동, 학과 탐색 활동 등을 통해 본인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은 정말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고려할 사항이 학생별, 지역별로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특성입니다. 학교를 진학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요소도 본인이겠지요. 나의 특성엔 가치관, 성격, 신체적 조건, 적성, 흥미 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학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흥미가 있을 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가 없다면 학습의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여러분은 고등학교와 관련해 어떠한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미가 있어야 학교 생활도 재미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정보입니다. 고등학교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곳은 고입정보 포털, 하이파이브, 학교 알림이 등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정보에는 통학 거리, 대학 진학 가능성, 취업 가능성, 등록금 여부, 교내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 교육 과정 등이 있습니다. 통학 거리는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너무 멀리 있다면 3년 내내 피로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아침잠이 많은 친구라면 등하교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기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입학한 후에는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요. 교육 과정도 중요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과목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교육 과정은 학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원서 작성 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내 프로그램도 중요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교내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됩니다. 이러한 교내 활동 참여 경험은 대학 진학 및 취업 시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진로에 적합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세 번째는 주변의 조언입니다.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는 보호자님, 선생님, 진로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잘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봐야 합니다. 특히 학교에는 여러분의 진로 진학 분야를 상담해 주시는 진로 진학 상담 선생님이 계십니다. 진로를 결정할 때 혼자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참고 사이트에 대한 설명은 수업 시간에 안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택을 위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입 정보 포털은 입시 정보, 자기주도 학습 전형 등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고등학교를 다시 한번 탐색해 보시고 여러분의 지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해당 학교에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학교별 입학 요강을 출력하신 후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알림이에는 졸업생 현황, 동아리 정보, 교육 과정 정보 등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는 학교별 전형 요강 및 입학 관련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입학과 관련하여 또는 진로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다면 학교에서 입학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과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고등학교를 다음 평가표에 넣고 실제로 비교해 봅시다. 평가 요소는 여러분이 변경해 평가해도 됩니다. 이 평가표에는 교육 과정, 적성과 흥미, 입학 가능성, 진학, 취업 가능성, 교내 활동, 등록금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고인 한국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인 로봇고등학교를 비교 평가해 보았습니다. 위 학생은 로봇공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인 관계로 위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진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비교해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고등학교를 결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진로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민들을 통해 재결정할 때에도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결정한 고등학교에 왜 진학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볼까요? 다른 학생이 적은 내용을 함께 볼까요? 전 로봇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보다는 로봇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하고 실습할 수 있는 로봇 고등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본인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여러분의 꿈을 꼭 이루기를 희망합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의 진로 목표 경로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한국 중학교를 다니고 있죠? 졸업한 이후에는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요? 특성화고, 특목고, 일반고 등 다양한 형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회사 등에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진로 목표에 따라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잠시나마 빈칸에 들어갈 단어 또는 문장을 생각해 볼까요? 다른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 학생은 중학교 졸업 후 로봇 전문가가 되기 위해 로봇 관련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유명 전자회사에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로봇 제어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향후 10년, 20년 뒤의 진로 목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진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로 설계와 준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